새 집을 살 때 미국은 한국처럼 청약 통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꿀팁 하나. 셀러에 따라 프리 어프루블 레터 외에 마음에 드는 집이 두 개예요. 두 집 다 오퍼를 넣을 수 있나요? 미국에서 집을 살 때 오퍼 서류를 셀러에게 보내는 것은 많이들 아시지요? 이때 꼭 구비해야 되는 서류가 바로 프리 어프루블 레터, 사전 대출 승인서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오퍼를 넣어도 셀러 쪽에서 정말 바이어가 이 집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퍼 서류를 열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려는 입장에서도 융자가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0만 불은 융자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도 실제로 렌더가 서류를 검토하고 나면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같은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새 집을 살 때 미국은 한국처럼 청약 통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 대출 승인서가 있어야 집을 분양받는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전 대출 승인서를 받으려면 2년간의 텍스 리턴 서류, 또 2년간의 소득 증명 서류, 다운페이 증명 서류, 은행 거래 내역서 등 다양한 서류를 내야 하고 그 후에도 렌더가 다시 보충 서류를 요청할 수 있기에 며칠에서 혹은 길게는 일주일도 걸릴 수 있으니 내 집 마련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로 할 일은 프리 어프루블 레터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다운페이 증명서나 소득 증명서 같은 준비할 서류를 스크린샷으로 찍어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화질도 안 좋고 공식력도 떨어져서 렌더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PDF 파일로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여기서 꿀팁 하나. 셀러에 따라 프리 어프루블 레터 외에 DU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DU는 데스크탑 언더라이팅이라는 뜻으로 프리 어프루블 레터보다 금융기관에서 바이어의 대출 자격을 좀 더 자세히 검토했다는 의미입니다. 프리 어프루블 레터는 보통 한 장의 서류인데 DU는 5장에서 10장까지 되는 서류로 좀 더 바이어의 재정 능력을 잘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오퍼를 보낼 때 이 프리 어프루블 레터와 함께 DU를 같이 보내면 마치 우리가 시험 볼 때 답을 잘 써가지고 추가 점수를 받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오픈하우스와 집 투어를 다녀와서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정하면 이제 오퍼 서류를 셀러에게 보낼 차례입니다. 오퍼 서류에는 구매 희망 가격뿐만 아니라 다운페이 금액, 에스크로 희망 클로징 날짜, 컨틴전시 조건 등 서로 합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적어 나중에 논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음에 드는 집이 두 개예요. 두 집 다 오퍼를 넣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많으신데 내가 오퍼를 넣었다고 해서 셀러가 다 계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퍼는 하루에 여러 집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 집에 넣었는데 세 집이 다 계약되었다면 다른 두 곳에는 구매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셀러가 사인하고 나면 바로 에스크로가 오픈되기에 정말 구매하려는 의도가 아닌데 여러 집을 넣어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주택 구매는 셀러와 바이어뿐만 아니라 셀러 에이전트, 바이어 에이전트, 에스크로 회사, 타이틀 회사, 집 감정사 등 에스크로 오픈과 함께 여러 사람이 일을 진행하기에 계약이 취소되면 그에 따라 모든 회사가 취소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퍼를 넣기 전에 이 집이 내가 정말 구매하고 싶은 집이 맞는지 잘 생각해 보길 권해드립니다. 오퍼 계약서를 쓸 때 어니스트 머니 금액을 적는데 이건 계약금이라 생각하면 되고 보통 집값의 3%를 많이 합니다. 물론 집값의 1%, 2%, 혹은 만불, 5만불 등 디파짓 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이어의 잘못으로 계약이 취소됐을 때 셀러가 받을 수 있는 계약금의 상한선이 집값의 3%이기에 3%를 계약금액으로 하면 셀러는 이 바이어가 내 집을 정말 구매할 의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계약금은 에스크로를 오픈했다고 해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퍼 서류에 적은 컨틴전시 기간이 있는 동안 적합한 이유로 계약 취소를 하면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컨틴전시는 설명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오퍼를 넣을 때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셀러의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계약이 성립될 때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셀러에 따라 가격보다 다른 상황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셀러는 집을 팔고 이사갈 집을 사야 할 상황인데 에스크로 클로징 하는 날짜를 20일 뒤로 정해서 오퍼를 쓰면 셀러는 이사갈 집을 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셀러는 가격이 조금 낮더라도 클로징 날짜를 50일, 60일로 여유 있게 주거나 렌트백을 주는 바이어를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단지 숫자와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에이전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처음에 리얼터를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음에 꼭 드는 집도 찾았고 오퍼를 넣어서 계약도 성립되었습니다. 이 다음 단계는 에스크로 오픈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게 될 일은 계약서에 적은 어니스트 머니 금액을 에스크로 오피서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금은 나중에 에스크로를 클로징할 때 송금하는 다운페이 금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값의 20%를 다운페이 하기로 했다면 우리는 어니스트 머니 이 계약금 3%를 먼저 냈기 때문에 클로징할 때는 17%만 송금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크로 하는 동안 에스크로 회사, 또 타이트 회사, 홈 워런티 회사 등 많은 회사가 업무를 진행하지만 바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데는 홈 인스펙터와 집 보험사입니다. 그래서 집 계약금을 송금하고 나서 할 일은 바이어 에이전트와 인스펙터를 선정해 집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통 2000 스퀘어핏 내외 집이라고 하면 3시간에서 4시간이면 집 검사를 완료하고 24시간 안에 검사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인스펙터가 집에 오는 시간에 여러분도 같이 방문해 집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사실 새로운 집에 이사하고 나면 에어컨 작동법, 워터 히터 사용법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몰라서 헤맬 수 있거든요. 이때 인스펙터한테 미리 설명을 들으면 이사한 후에 훨씬 편하겠죠? 물론 인스펙터에게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바로 듣고 물어볼 수 있으니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집을 구매하는 과정은 셀러와 바이어의 협상의 연속입니다. 바이어는 인스펙션 후에 집에 문제가 있으면 셀러와 협상을 통해 크레딧 금액을 받거나 수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셀러는 바이어가 요청했다고 해서 꼭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리 범위를 줄이거나 크레딧 금액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에이전트는 집을 보여주고 오퍼를 넣고 집을 계약하면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크로 진행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대처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캘리포니아의 집 구매 과정 1부가 끝이 났네요. 에스크로 과정은 오늘 설명한 것 뒤에도 타이틀 조사, 홈 워런티, 홈 인슈어런스, 또 파이널 워크스루, 클로징 등 아직 설명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는 집 구매 과정 2부입니다. 기대해 주세요.